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자, 카카오에 있어서 제가 10월 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월 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2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10월 3일 날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에서 외인이 상당히 좀 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코스피에서는 또 외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지금 거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큰 금액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소액으로는 저도 단타를 제약바이오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그 스윙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캘핑 초단타 매매 아니면 좀 이제 스윙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드렸을 때 단기 매매나 스윙 쪽으로 좀 매매 방법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죠. 그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지금 보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지금 제약바이오의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글쎄요,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그러니까 저는 제약이나 바이오, 저는 큰 금액을 투자를 못합니다. 이제 소액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편이죠. 이것을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장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을 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단타나 스윙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지만,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뭐냐, 스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한 10%? 예,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서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긴 하는데 한 번에 20%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아가는 것은 한 번에 5%에서 7%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지만, 확실한 자리이다 싶으면 저는 20%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이제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 워낙 상승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글쎄요, 장기로 가면 1년 동안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좀 짧으면 3개월, 5개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을 본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이상은 좀 달려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약바이오가 계속 상승을 한다 해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개별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이 개별주에서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성이 있는, 오늘도 아기상인가요? 그 뭐죠?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쪽으로도 이제 테마,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좋다. 자, 그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비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성 있는, 지금 시장이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실기에는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일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짧은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비중도 작아요. 비중도 작지만 수익도 크게 못 냅니다.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봐야 2에서 3%? 그죠? 이 정도, 물론 순식간에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2% 그렇게 챙기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기다리다 보면 좀 여유 있게 아무리 못해도 5% 이상 저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비중이죠, 비중. 저는 이제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이 정도 수익을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익이 크지 못하죠. 그것은 당연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실으면서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단타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스캘핑을 친다 그래서 모두 그러니까 이길 순 없잖아요. 승률 자체가 그게 좋을 순 없다. 그러면 승률이 뭐 좋으면 당연히 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승률이 좋지 못하다 하면 비중을 실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 5%에서 10%씩 가지고서는 뭐 매번 이길 순 없죠. 승률 자체가 높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좀 실어서 요러한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인 수급을 또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이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금 카카오 종목을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것은 저는 그러니까 추천은 종목 추천이 아니고 매매 방법에 있어서 그런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요. 아니면 정말로 난 테마성에 있어서 잘 잡을 수 있다. 그럼 코스닥에서도 중소형 이제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확실하게 해서 뭐 상한가를 먹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데는 비중을 좀 너무 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비중을 조금 너무 뭐 50% 이상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실어서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또 좀 밀린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치는 그런 대응하는 것도 자 어떨까? 저는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제가 이제 10월 3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10월 3일 날이면 이때 이 자리에서 자 가격대를 보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이후에 보면 자 외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관도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10월 3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체크가 좀 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PC가 좀 달라서 요러한 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 대한 부분, 자 이 고점만 뚫으면 20만원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20만원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찍어야 하는 위치가 여기죠.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말씀드리고 다 저항을 받고 쭉 빠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평선 잡고 자리 잡고 이렇게 어제 상당히 좀 힘있게 좀 올라와 준 모습, 그리고 오늘도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건 7월 달에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주봉상입니다. 자, 주봉상에 저는, 20만원을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도 저항이 상당히 심할 수 있죠. 지금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림이. 둘 중에 하나죠. 하단에서 올라가는 이 자리를 뚫었을 때의 위치, 그리고 여기를 뚫었을 때의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그러면 뭐죠? 그 짝이 뚫었을 때 올라가느냐, 아니면 뚫고 살짝 올라갔다 빠지느냐, 예, 이런 것을 예, 비교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대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안정적인 종목들. 그런 자리에서 좀 이런 꼬리를 이렇게 달아줬던 이런 저항이 강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 뭐 시장이 지금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상당히 좋고 예, 살짝 지금 횡보하는 이런 모습에서 좀 이런 시장과 좀 비슷하게 또 상승이 나와주고, 또는 시장은 예, 힘이 없지만 이런 종목은 힘있게 올라가주는 종목들, 예, 이런 것을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비중이 실어다 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50% 이상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예,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비중을 실은다 해서 뭐 손절이 안 나간다든지 대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비중이 클수록 반드시 좀 대응은 바로바로 짧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있어서 나는 종목을 잘 못 고르겠다. 지금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 비중이 뭐가 어렵겠느냐,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한 예,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시선이 돌려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은 지금 제약바이오에 가 있다. 그러면 세력, 자, 이제 큰 손들은 어떻게 하죠? 어떤 준비를 할까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따로 준비하고 있는 이게 뭐냐?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저는, 자, 세력이라는 게 이 외인에 속할 수도 있고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개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외인을 보세요. 차라리 외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고, 제가 이런 기준을 지금 잡아드리는 요런 지금 이 카카오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10월달에 말씀을 드린 요 자리를 인제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돌파하는, 지금은 지지보다는 돌파가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를 하락을 해서 올리는 힘보다는 그냥 바로 올리는 힘이 강해야지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매수에 대한 부분과 매도에 대한 부분에 좀 기준이 잘 안 잡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하나 답을 드릴게요. 답이 뭐냐면, 자, 매수와 매도 기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매수, 이 가격이 예,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면 냐면, 지금 수수료 우리가 지금 좀 내려갔죠. 0.28%인가요? 그러니까 수수료 띄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칼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손절을 치면 올라간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준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난 내가 매수를 하면 5% 빠지면 손절을 치겠다. 예,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말과 실제로 행동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실제로 행동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시작도 안 하면서 잘 될까 안 될까?
그 걱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준을 잡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 손절은 반드시, 수익은 반드시, 예,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30분 봉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냥 매수하면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보시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뭔가 주춤하는 것 같다. 이거 수익을 챙겨야 되나?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매수한 자리를 그냥 지켜보세요.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 자리를 잘못 잡으셨다 해도 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기준을 내 매수 한 자리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 자, 이게 30분 봉에서 보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있죠. 이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 폭이 만약에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30분 봉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잡았을 때 만약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여기에서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그게 마이너스 한 5% 미만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맨 위 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밀리면 여기는 손절 쳐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죠. 여기선 기준이 안 잡힙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좀 지우고요. 자,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 매수를 합니다. 여기 떨어지는데 손절 쳐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기준을 이 전날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전날 윗면이 1%, 뭐 2%, 밑에는 2.5%죠. 그러면 2, 3%대구나. 그래,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자, 그래서 여기 윗면을 본다든지 여기 윗면을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잡았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지나왔다. 손절 쳐야 되겠는데 라고 기준이 안 잡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여기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여기 지지 받네? 그럼 기다려보자. 그럼 어떻게? 예, 올라가죠. 내려가면 손절 또는 2%대까지 기다려보자. 그럼 여기를 보면 돼요. 자, 이 구간만 또 얘기하면 그렇죠. 한번 한번 딴 데 가볼까요?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나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요 자리.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손절을 어디로 해야 되죠? 자, 이 전에는 보면 이 전 면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기 시작한 오늘보다 단가가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체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보면 그냥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도 그냥 손절 쳐야 되겠다. 자, 손절을 치니까 어떻게 쭉 빠지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그럼 여기 이렇게 자꾸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또 좀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잡는 법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매매를 지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비중 실어서 좀 안전한 종목,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